문재인 정권이 5대 국정과제를 이렇게 완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8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보다도 43조가 더 필요하고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만 인상시키는 데만 23조가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19조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복지와 일자리에만 전체 178조 중에서 96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은 구멍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정세 없는 복지를 갖다가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세출 절감으로 5년 동안 95조를 절감한다. 그러면 한 해에 20조 가량을, 엄밀하게 말하면 19조씩을 절감해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400조에 19조면 얼마입니까? 연 5%에 가까운 예산을 줄여간다는 건데 매년 그런 정도의 규모를 이 세출, 국가가 써야 될 돈을 줄이기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요, 정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유승민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번 들고 받았죠.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서 또 월급쟁이들 이 유리 지갑을 털어서 연말 정산 같은 부분을 털어가지고 그걸 더 받아낼라 그러다가 조원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털을 고통 없이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 과거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입니까? 콜베른가 하는 재상이 당시에 세금을 짜내려고 영주나 당시 국민들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말을 하다가 사람들을 얼마나 화나게 하고 자극을 시켰습니까? 어쨌거나 그때 그 털을 뽑아낸 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에 잘 쓰려고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켜서 지금 축적해 놓은 예산을요. 이건 비겁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추경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 추경하면서 곳곳에 돈을 나눠 가지는 부분이고 공무원 뭐 당장 12,000명을 더 채용한다. 임기 내에 14만여 명을 더 채용한다. 이러면서 그 채용 예산 80억을 해달라 해서 국회에서 지금 싸움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채용돼서 갈라 하면 임기 5년에만 공무원 1명 뽑는데 28년간 30억이 더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 정원에 문재인 정권 숫자로 14만 명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만 4천 명을 더 뽑으려면 한마디로 28조가 필요한데 8조 2천억만 산정을 해놓고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또 따로 집계낸 어떤 액수에도 11조가 더 적은 마치 17조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여기에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려주면 평생 가는 철밥통 공무원을 늘려주면 좋겠지만은 국민의 전부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공무원 숫자만 그리스처럼 무슨 뭐 한 집 걸로 전부 공무원인 세상을 만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라 이 국가 재정이 거들날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돈이 들어올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원전도 짓던 거 문 닫아. 그래서 한 10조 날려. 그 다음에 공무원도 더 뽑아. 그리고 이 복지 예산으로 전부 돈 나눠 가져. 그리고 연금 다 올려줘. 그리고 일자리 하는 것도 전부 국가가 돈 풀어서 치료사업 하듯이 다 좀 해. 자, 이렇게 정세는 하지 않으면서 돈 다 써버리겠다 하면 이거 아르헨티나나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부는 178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입 확충으로 82조 6천억을
또 세출 절감으로 95조 4천억을 해서 178조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근데 세입 확충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세입 확충이라는 건 세금을 더 거르는 건데 앞으로 5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60조 5천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더 올리지 않아도 현재의 세율로 매년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60조 5천억을 거두겠다. 여기에 다른 국세를 포함해서 국세 수입을 포함해서 뭐 관세나 이런 게 더 있죠. 77조 6천억을 또 세외 수입으로 5조를 마련하겠다. 세외 수입이라는 건 세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각종 정부가 무슨 도장 찍어주고 받는 수수료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출 절감은 이제는 또 줄이겠다는 건데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서 60조 2천억, 기금 여유 자금 활용을 위해 통해서 35조 2천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5월에 이렇게 이 정권이 5년 동안에 자기 공약을 어떻게 지켜갈 건가 국정과제와 목표를 발표하면서요. 5년간의 소요 예산이 134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178조니까 박근혜 정부보다는 44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세입을 50조 7천억을 더 늘리고 세출 절감을 84조 1천억으로 조달하겠다 했고 그때도 세입을 더 늘릴 방법을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키고 비과세 관면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이 함부로 새는 데를 막겠다 했지만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결국은 뭘 했습니까? 담배값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또 월급쟁이들 샅샅이 공제해 주는 것도 틀었습니다. 주던 돈을 뺐으면 당연히 받던 거라 생각하다가 반발이 심해져서 정권이 흔들거리니 세출 절감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런데 새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다 탈원전하고 짙은 원전 보상해 주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정부 돈도 1차로 지금 4조를 쓰겠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겠다 하면서 세출 절감이 아니라 세출을 이렇게 정폭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5년 내에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진다라는 보장이 없고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5년 내에 한국이 IMF 같은 폭탄을 제대로 한번 맞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수 자연 증가분이 60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그냥 내 있는 동안에 다 털어먹고 뻥치고 가겠다는 돈 있는 거 다 인심 쓰고 세금 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더 국가 채무 발행해서 채권 발행해서 가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대선 때는 통신료 절감을 해주겠다 하면서 컨설이 뻥뻥 치더니만 노인하고 저소득층만 11,000원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권과 제일 가까운 지금 재벌이 SK 최태원 회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에 난 이야기 제가 하는 겁니다.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가까워졌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봐줍니다. 내하고 가까운 적은 봐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또 썩 없던 걸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교사하고 공무원을 정치 참여를 보장해 주겠다고도 이렇게 밝혔고 선거권을 18세로 낮춰주겠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교원노조도 허용을 해서 정교조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정치판이 된 지 한 20년 지나면서 온 사회의 표단과 한마디로 그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의 일방적인 이념적 편중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이제 국정 과제에 정교조를 합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고3까지 투표를 하도록
선거 연령도 낮추겠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정권과 자기 이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리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전부 자기 지지 기반으로 만드는 종교죠. 또 청소년이 대부분이 우리를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유리하다. 현명한 일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부양의무제,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복지 사각지대도 없앤답니다. 직계 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보장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15세 이하가 입원할 때는 진료비 5%만 내도록 하겠다.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주고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주겠다. 국가 참 좋습니다. 돈 다 나눠 먹읍시다. 자, 그리고 이런 애 키우는 사람들 한 30, 40대 대부분 다 자기들 표니까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수도권에 뭐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이런 데 다 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표들이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는가? 네? 이게 문제인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100대 과제를 제가 뒤져봐도 제가 여기 100대 과제 상세 내역을 출력해서 뒤져봐도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말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올바로 된 좌파 지식인들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정부가 8월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더니 6.19에 하마마나한 대책을 설 발표하고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인데 8월 이후에 부동산이 또 폭등이 될 수 있고 이걸 꺾이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른 전월세도 올라가면 결국은 이게 어떤 꼴이 되겠는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서 집주인이 제일 덕을 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봤자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킨다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부분에 따라서 오르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표를 찍어줬던 청년층이나 소외계층, 서민층은 한마디로 여전히 공허한 배신감이 드는 시절이 곧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순수하게 믿었던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거다라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었듯이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2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면 정권의 경제정책을 대충 엉망으로 해도 단순간에는 착시 효과로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고 주식도 좀 돌아가고 어쩌고 이러면서 결국은 주식 부동산 두 개만 이렇게 수치상 올려놓으면 경제는 그냥 대충 해도 나머지 돈은 우리가 다 그냥 선심으로 쓰고 빼먹어도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표를 준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치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웃기는 짜장이요. 올해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등 이 학생종합 기록부로 뽑는 것이 70%가 넘는답니다. 이 학교에. 전국 대학 신입생 74%를 수시로 뽑고 그 중에 학종 선발이 32.3%로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고 논술은 아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시를 거의 지금 곳곳에서 저는 언론이 그런 말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왔죠. 또 다른 부의 세습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입시를요, 기존에 무슨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부모의 돈과 정보 빼기, 대학 입학을 좌우한다는 것은 안경한 아들이 잘 보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거 DJ 정권 때 이해찬이가 문을 열어 제낀 이래 노무현 정권이 확 열어 제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까지 다 열어 제낀 걸 이제는 말뚝을 박으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계약 하겠다 이야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부동산 방치하는 것과 입시를 이따위로 가는 거, 그리고 돈 뿌리는 거 좋아하고 걷어들이는 거는 소홀하고 선심으로 곳곳에 표를 의식해서 뿌리고 선거 연령 낮춰주고 정교조 합법화 시켜주고 이렇게 가면 이 정권 망한다는 것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을 더 뽑으려면 한마디로 28조가 필요한데 8조 2천억만 산정을 해놓고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또 따로 집계낸 어떤 액수에도 11조가 더 적은 마치 17조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여기에 반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려주면, 평생 가는 철밥통 공무원을 늘려주면 좋겠지만은 국민의 전부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공무원 숫자만 그리스처럼 무슨 뭐 한 집 걸로 전부 공무원인 세상을 만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라 이 국가 재정이 거들날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돈이 들어올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원전도 짓던 거 문 닫아. 그래서 한 10조 날려. 그 다음에 공무원도 더 뽑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에 잘 쓰려고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 인상시켜서 지금 축적해 놓은 예산을요. 이건 비겁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추경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 추경하면서 곳곳에 돈을 나눠 가지는 부분이고, 공무원 뭐 당장 12,000명을 더 채용한다. 임기 내에 14만여 명을 더 채용한다. 이러면서 그 채용 예산 80억을 해달라 해서 국회에서 지금 싸움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채용돼서 갈라 하면 임기 5년에만 공무원 1명 뽑는데 28년간 30억이 더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 정원에 문재인 정권 숫자로 14만 명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7만 4천 명 구조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복지와 일자리에만 전체 178조 중에서 96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은 구멍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정세 없는 복지를 갖다가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세출 절감으로 5년 동안 95조를 절감한다. 그러면 한 해에 20조 가량을, 엄밀하게 말하면 19조씩을 절감해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400조에 19조면 얼마입니까? 연 5%에 가까운 예산을 줄여간다라는 건데, 매년 그런 정도의 규모를 이 세출, 국가가 써야 될 돈을 줄이기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요, 정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유승민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번 들고 받았죠.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서 또 월급쟁이들 이 유리 지갑을 털어서 연말 정산 같은 부분을 털어가지고 그걸 더 받아낼라 그러다가 조원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 털을 고통 없이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 과거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입니까? 콜베른가 하는 재상이 당시에 세금을 짜내려고 영주나 당시 국민들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말을 하다가 사람들을 얼마나 화나게 하고 자극을 시켰습니까? 어쨌거나 그때 그 이틀을 뽑아낸 돈으로
문재인 정권이 5대 국정과제를 이렇게 완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8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보다도 43조가 더 필요하고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만 인상시키는 데만 23조가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 예산이 19